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신비의 세계 동방으로 가스크 부인과 9명의 일행들은 어느 곳에서나 최고의 예우를 받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대한 의식을 벌여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탄 기차가 아침 6시에 마드리드역에 도착했을 때 가스파리 부인은 잠을 깨고 창 밖을 내다봤다. 빨간 양탄자가 깔린 역사의 인도의 세계종교협의회 수장인 피사퓨람의 마하라자, 역주 인도의 회교군주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있었다. 그는 마도 글로리아와 가스파리 부인에게 자기의 궁전인 장미 궁전에 머물러 달라고 간곡 추천했다. 여행자들은 동방의 전설적인 장묘함으로 둘러싸인 우아한 영빈관에서 묵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정성 어린 호의는 그들이 지내는 여정의 거의 정과정통에 이어졌다. 그들은 마드리드와 봄베이 및 뉴델리를 차례로 거친 뒤 북쪽의 캐스미르 지방으로 향했다. 1938년 봄, 가스크 부인은 캐스미르의 수도 스리나가르에서 방갈로를 하나 빌렸고, 거기서 그들은 티벳 여행을 위한 장비들을 준비하며 거의 1년을 보냈다. 식량과 장비, 고용인 및 약품은 물론이고 배터리와 폭풍으로부터 그들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히말라야로의 산행은 경솔하게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1939년 어느 봄날 그들은 드디어 산행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버스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버스를 이용했고, 그 이후로는 라마교도들의 기도문통만을 제외하고는 바퀴 비슷한 물건이라면 그 어느 것도 히말라야의 성체, 역주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지를 의미한 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거기서 원래의 일행의 12명의 고용인과 1명의 토마스, 그리고 112마리의 당나귀들과 안내인들 및 당나귀 부리는 사람 등을 추가했어. 그들의 계획은 거창한 것이었으나 전대미분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불교의 예배식 및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습과 일상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카일라스 성산까지 가는 도중에 몇몇 수도원을 방문하기로 했어. 축제 기간에 맞추어 히미스를 찾아가 다채로운 빛깔의 능란, 의상으로 유명한 악마의 춤을 보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순례자들의 여정과는 매우 다른 경험, 즉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었다. 그들은 첫날 밤을 노숙으로 보낸 뒤 동틀 무렵에 일어나 서둘러 말에 올랐고, 첫 번째 캠프를 설치할 곳을 향해 말을 재촉했다. 그들의 여행은 카스미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짐꾼을 고용해서 솜씨 있게 짐을 꾸렸던 덕분에 52년 전에 니콜라스 드테비치가 그 길을 여행했을 때보다는 어려움이 훨씬 덜했으며 산의 지리에 익숙해 있던 고용인들은 소나마르그 초원에 첫 번째 캠프를 설치하기 위해 그들을 앞질러 나아갔다. 문명의 혜택을 받은 마지막 달, 텐트를 치고 나서 시장한 여행자들을 위해 뜨거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일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어갔고, 야외에서 하는 요리에 익숙해진 그들은 그 눈 깜짝할 사이에 휴대용 오븐을 걸고 신성한 빵을 꺼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 순례자들은 잠시 동안 편안한 의식 역시 먹고 음식을 취하는 일을 의미하는 속으로 빠져들었다. 11,580피트 높이로까지 이르는 첫 번째 고도 조지 통로를 따라 내내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마침내 7월임에도 불구하고 온대지가 눈으로 덮여져 있는 곳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 곳에서부터 그들은 안내인들의 말을 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능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오 라는 주의에 따라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일렬로 조용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시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눈 덮인 대지는 갑자기 나타났던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졌고 산 울타리에 핀 야생장미의 부드러운 향기가 그들의 코에 스며들었다. 여행자들은 협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꼬불꼬불 이어진 위험한 벼랑길을 내려와 일몰과 동시에 빙하를 휩쓸고 몰아쳐온 바람으로 얼어붙은 메마른 사막을 지나고 깊은 계곡들을 가로질러 걸치지. 웬만큼 대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좁다란 다리들을 건너며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의 대열은 규모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동물들은 예사로 가스크 부인과 가스파리 부부의 텐트에 가까이로 다가와 그곳을 기웃거렸다. 두 부인이 공용으로 쓰기 위해 지어놓은 방갈로에서라도 잠을 잘 수 있었던 날은 그나마 재수가 좋았던 몇 밤뿐이었다. 레를 향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에서 그곳 주민들과 우연히 마주치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친절하고 솔직한 라닥 사람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는 줄레이 줄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며 가스크 부인 일행을 성대히 맞아줬다. 그들은 체류했던 곳마다에서 촌장들과 라마교의 주지승들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성대한 종교적 의식과 함께 티벳의 차를 대접받기도 했다. 그러나 스프 비슷한 음료수에서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역주 티벳 지방의 들소 버터의 맛이 났는데 그들의 풍습은 보다 귀한 손님일수록 그 역겨운 버터를 더 많이 주는 것이었으므로 그 지독한 버터를 가장 많이 먹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스크 부인이었다. 그들은 옛날의 대상들이 지나다니던 길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물백 및 라마유르 수도원과 몇몇 다른 수도원들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지방 특유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조였는데 채 수백 피트도 못 가서 따스한 훈풍이 차가운 돌풍으로 변한다거나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 미소 띈 라마생들이 황무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어디를 눌러봐도 황무지뿐이던 끝없이 높은 고원에서 벼랑간의 작은 숲으로 둘러싸인 기름지고 푸른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것 등이 모두 그런 것들이었다. 그들은 부처의 정신이 곳곳에 배어있는 지방 한가운데를 여행하면서 수도승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이곳저곳에 있는 수도원들을 찾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이 젊은이들인 라마승들의 얼굴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기쁨이 떠오르곤 했다. 가스크 부인과 카스파이 부인의 단언들. 순례자들의 눈에 비친 라마교는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지만 진정한 지혜는 대부분이 퇴색된 사본들 속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보았던 양키즈 문서와 탕카스 스님들과 부처의 생애를 묘사한 술머잔 비단 등은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지만 몇몇 사원에 있는 한때는 찬란했던 프리스크와 합법의 그림들은 세월과 함께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비록 부처를 숭상하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그들의 종교는 고도의 경전들보다는 장엄한 산이나 심지어는 집단적이고 무의식적인 기억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종교의 전통은 엄격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어서 깃대를 세울 수 있는 곳마다에는 기도의 깃발이 펄럭였고 기도문통 들이 벽에 특히 수도원의 벽에 박혀있거나 순례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기도 문통들은 끝없는 철야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 배의 도에도 새겨져 있었고 개울에도 띄어져 있었다. 그들은 기도 문통이 한번 돌거나 깃발이 한번 펄럭이는 것을 기도문을 한번 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믿는 듯 싶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끝없이 기도하라는 종교적 명령을 따르기 위한 그들의 해결책인지도 몰랐다. 이와 같은 무수한 인상들은 마치 여러 사람들의 손으로 그려진 벽화와도 같이
가스파리 부인의 라덱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로 결합되었다. 걸어서만 가야 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그들의 첫 티벳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 일행은 레에 다다르기 바로 전에 있는 마을인 미무에 도착했다. 그들은 의복을 세탁하고 당나귀들을 씻기기 위해 레의 강가에서 잠시 머물렀고 거기서 그들은 인다스 강변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야영을 하며 햇빛을 받아 더운 눈부시게 빛나는 눈 덮인 산봉우리와 그 기슭을 따라 잔잔히 흐르는 인더스 강을 관조할 시간을 가졌다. 히니스로 가는 통나무다리. 다음날 그들은 해발 11,500피트 높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레에 도착했다.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곳을 지키는 말없는 감시인들인 성자의 무덤들이 늘어서 있었다. 수세기 동안에 걸친 신앙심의 상징으로 길이가 4분의 1마일이나 되는 벽에 점점이 돌을 박아새긴 온만이 밤매움이 그들을 맞이했다. 좁다란 도로들로 미루어 보아 그 도시는 결코 자동차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의 시장은 중국인과 인도인, 캐스미르인, 아랍인, 그리고 티베트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모든 일들을 로에리치가 머물렀던 왕궁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대외에 세워진 스도원을 방문한 뒤 바로 히미스와 아름다운 경치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자주